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요, 저희 자리잡자 채널이 자리 잡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평생 직장 생활하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럴 때 내가 은퇴하면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면 재밌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많으시죠. 그런데 현실은 그 생각과 전혀 딴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은퇴 후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생각하는 그것이 착각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은퇴 후에 빠지기 쉬운 착각 3가지 오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집사람이랑 열심히 같이 지내며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 다녀야지, 이겁니다. 과거에는요, 은퇴 후에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10년, 15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100세 시대, 어떻게 하면은 30년 이상을 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60세 퇴직하고 90세, 100세, 많게는 120세, 길게는 30년, 40년, 60년을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침 일찍 회사에 나갔다가 거의 매일 밤마다 자정이 되어서야 돌아오는 이 직장 생활. 이런 직장 생활을 20년, 30년 이상 했던 많은 사람들은요, 은퇴하면은 이제 편안하게 집사람과 함께 맛있는 것 해먹으며 여행 다니며 그렇게 지내기를 원하는데요. 무엇보다 아내도 이 집사람도 같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절대 노입니다. 아내의 속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애들 다 키워서 이제 좀 편안해질까 하는데 하루 종일 같이 남편과 있으라고요? 다 늙어서까지 남편을 챙겨야 한다고요? 아침, 점심, 저녁까지 챙겨줘야 하고 같이 말동무도 해줘야 하고 은퇴해서 위축된 남편 기분도 풀어줘야 되고, 이건 아니죠.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아내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삼식이 들어보셨죠? 불가능합니다. 그걸 꿈꾸신다면 아예 그 마음 접으세요. 은퇴는요, 삶의 터전이 직장에서 가정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환경이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일 중심으로 살아왔던 직장인이 이제 가족 구성원이 되어서 관계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회사 일만 해왔던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이 가족관계로 들어와서 그것이 익숙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힘들게 벌어서 우리를 먹여 살렸는데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케어할 수도 없고 정말 짜증이라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결국은 부부 갈등으로 이어지고 황혼,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은퇴한 남성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필요한 5가지 얘기해보세요. 뭔지 아세요? 아내, 처, 마누라, 집사람, 와이프, 이 5가지랍니다. 그런데 은퇴 가정의 아내의 우선순위에는요, 남편은 없습니다. 없어요. 일본의 노후 전문가 오가와 유리 씨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퇴 후에 가장 사랑받는 남편은 노후 준비 잘해둔 남편, 요리 잘하는 남편, 아내 말 잘 듣는 남편,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집에 없는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분위기, 이런 아내들의 생각을 무시할 수 없어서 남편들은 이런 이야기도 한답니다. 꼭 퇴직하고 나서 출근할 수 있는 오피스텔 하나를 퇴직하기 전에 마련해 두라는 것입니다. 공감 가시죠? 어디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퇴직 전에는 임대를 놓고 퇴직 후에는 내가 언제든지 출근할 수 있는 곳으로, 집에서 멀면 멀수록 더 좋은 것이죠. 도시 바깥에 거기는 좀 싸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오피스텔 투자를 해서 출근 시간을 1시간 이상 이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무 할 일이 없는데 집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해서 변두리에 있는 거, 출근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데를 투자해서 퇴직 후에 사무실로 쓰라는 거예요. 은퇴 후에 가질 수 있는 착각 2번째는요, 같은 업종으로 재취업할 수 있다 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은퇴 후에 내가 했던 일로 그대로 이어서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이공계 출신들은요, 그나마 괜찮아요. 공무원들도, 기술직 공무원들은 금방 취업을 해요. 근데 문과 출신들은 사실은 같은 직무로 재취업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사실 50대까지는 계속 두들겨 봐요. 본인이 인사를 했다. 그러면 이 HR 쪽에 업무를 계속 지원합니다. 50대 중반 계속. 근데 그거를 6자가 바뀌면은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시간에 다른 자격증을 따고 다른 판짜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20년 이상 했던 업무를 가지고 나는 재취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노크를 하지만 답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영업 직무라든지 본인의 아주 강한
이 세상에서 먹히는 강력한 그런 스킬이나 기술력이 있으시면 충분히 어필해서 취업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착각 그 세 번째는요. 자녀들이 내 재산이고 나의 보험이다. 어떠세요? 물론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60년대생이 마처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모님을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 그리고 자식들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마처 세대라고 말씀을 드려서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세요. 그리고 자식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혹여나 자식들한테 내가 투자한 만큼 꼬부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그 마음을 접으시라는 겁니다. 요즘에 청년 취업 문제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하루에도 이력서를 100장 이상을 봅니다. 근데 이 30대, 특히 20대,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들이 한 회사의 재직 기간이 2년이 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전문 경력을 쌓지 못하고 월급을 조금만 더 준다고 하면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그래서 정작 필요할 때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전문적인 역량을 쌓아서 본인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기에 전문적인 역량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기업에 취업해서 경력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만큼 지금 현실은 취업도 힘들 뿐더러 취업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거의 80%가 넘습니다. 경력 관리를 하지 않고 바로바로 이직을 해서 지내는 분들, 이런 사람이 너무 많고 그게 습관화가 되면 결국은 30대 중후반 되면 집에 있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생각해서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30대 취업률은요 점점 낮아지고 60대 이상의 취업률은 점점 높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현실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괜찮은 일자리를 갖기도 어렵고 부모보다 풍족하게 살 가능성도 낮은 요즘 현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서 자녀들에게 죽을 때까지 부양받겠다는 생각, 이게 과연 현실적일까요? 무엇보다 내가 90살이라고 한다면 자식은 60살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0세까지 일하자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벌어서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현실이 우리가 부정한다고 그것이 현실이 바뀔 수 있을까요? 부양을 받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부양해야 될지 모르는 이 현실, 답답하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우리 5060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